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요약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광풍이 불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관련 법과 규제가 없다는 핑계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거품이 터졌을 때 속수무책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감독체계 등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 방식이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책임있는 정책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현재 가상화폐 관련 정부 대응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무려 10개 부처가 협의체 형식으로 회의를 통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을 마련하다 보니 가상화폐의 정의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보다는 백화점식 정책 나열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은 과거 불법과 도박에서 현재 자산으로 끌어올려진 상태지만 여전히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아닌 모든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은 각 재판부가 주권 면제의 적용 범위를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소식입니다. 주권 면제란 한 나라의 주권 행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국제관습법으로 한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같은 사건에 대해 두 개의 모순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그 과정에서 외교의 역할이 필요해진 시점입니다. 지난 1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의 1차 소송을 심리했던 재판부는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행위가 반인도적 범죄이기 때문에 주권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청구한 이번 2차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주권 면제에 예외를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과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제관습법대로 일본의 주권 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다음 달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에 미칠 영향이 관심이라는 소식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매도 재개가 지수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릴 것이란 관측입니다. 업황이나 실적에 따라 고평가된 종목은 공매도 세력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동안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낙폭 과대주와 저평가주의 경우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 발생 이후 금융감독원이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금융투자업계는 최고 경영자까지 징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호소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상급기관의 보복을 우려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재 논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토론회를 열고 연구 용역을 맡기는 등 공개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감원은 지배구조법 제24조를 바탕으로 CEO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영진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 발생에 일조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지배구조법 제24조에 대한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24조에는 금융사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위반이 어떤 행위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권업계는 모든 증권사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법 25조는 내부 통제 마련의 기준을 회사 내 준법 감시인을 두는지 여부로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주문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업계는 금감원이 관리 감독 실패의 책임을 금융사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논리대로라면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금융사들은 365일 내부 통제 기준을 위반한 것이 된다며 법을 계속 위반했음에도 잡아내지 못했다면 금감원이 실효적인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